태블릿 PC 소식입니다. 최근 JTBC의 태블릿 PC 안에서 김한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한수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블릿 PC에서 누군가 김한수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가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카톡 메시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지난 2012년 7월 15일 독일에서 보낸 것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잘 도착했어. 다음 주 초에 이 팀하고 빨리 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 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 팀 얘기해줘. 인터넷이 잘 안 돼. 거기서 어떻게 해봐.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카톡 메시지는 독일에서 최순실이 그의 직원에게 보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톡 메시지는 누군가가 김한수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검찰의 발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이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는 김한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카톡 메시지 수신자가 김한수였는지 그 확인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워치는 지난 4월 20일 국가수의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해서 이 문제 카톡 메시지 수신자가 김한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포렌식 보고서는 카톡이 발신에 성공할 경우에 채팅방 아이디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카톡 발신이 실패를 하게 되면 채팅방 아이디 대신에 -보와 해당 카톡을 받기로 되어 있던 수신자의 아이디를 기입을 합니다. 2012년 7월 15일에 보낸 카톡에는 카톡 메시지가 수신자 아이디 4401616에게 보내려던 것으로 수신자 4401616은 당시 김한수가 사용하던 010-9848-81로 이렇게 된 전화번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포렌식 보고서에 보면 바로 이 4401616에 바로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김한수의 전화번호입니다. 카톡을 받을 사람이 바로 김한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카톡을 받은 사람이 김한수라면 카톡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김한수와 최순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카톡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모르고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 이 진술이 맞다면 과연 김한수에게 이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분명히 최순실과 김한수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카톡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태블릿 PC를 사용자는 최순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그리고 카톡을 김한수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자, 미디어워치는 2012년 7월에 김한수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김한수의 지인으로 김한수에게서 태블릿 PC를 빌려서 독일로 가져간 사람일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최순실이 독일로 태블릿 PC를 갖고 갔고 최순실과 태블릿이 독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독일 동선 일치설, 이것 검찰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독일 동선 일치설을 깨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미디어워치 태블릿 진상규명단은 이런 내용을 국내 태블릿 PC 전문가로부터 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블릿 PC 진상규명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태블릿 PC 국가수에 감정할 때 참관도 했고요. 그 후에 이 국가수 보고서 나오면서
그걸 계속해서 분석하는 데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문제의 3건의 카톡을 보면 보낸 사람은 김한수의 친구인 이병헌에게도 카톡을 보냈는데, 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문제 3건의 카톡을 보낸 사람은 김한수의 친구인 이병헌에게도 카톡을 보냈다며, 독일의 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은 김한수에게 태블릿을 빌린 장시호 같은 최순실의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태블릿 PC의 재판에, 변희재 재판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최순실이 실사용자라고 검찰이 그나마 붙잡고 있던 독일 동선 일치설 주장마저 이번에 완벽히 깨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이 태블릿 PC에서 나타난 그 카톡 메시지의 수신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태블릿 PC 안에서는 김한수와 관련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겠습니다. 이 태블릿 PC 안에서는 개통자인 김한수와 관련된 사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미 밝혀진 대로 지난 2012년 11월 29일 김한수가 밀린 요금을 내고 바로 이 정지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이 태블릿 PC가 사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김한수 딸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한수에게 누군가가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태블릿 PC는 갈수록 김한수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 주인을 밝히려면 김한수와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입을 닫고 있는데요. 김한수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한수와 김한수 주변 사람들을, 김한수하고 카톡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한다면 누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